이번에는 폭행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고소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폭행죄가 성립하는지와 폭행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고소장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무엇인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과 사례에 맞추어 필요한 증거 자료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계기로 싸움에 휘말려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상대방이 나의 신체를 직접 때리지 않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폭행을 당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게 참고 있었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 폭행죄의 성립 요건과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소재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 박모 씨는 며칠째 잠을 설치고 있는데요. 이유는 바로 위층에서 들려오는 층간소음 때문이었습니다. 낮에는 아이가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밤이면 갓난아이가 울어대는 소리에 하루 종일 소음에 시달리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현관문에 포스트잇을 붙여보기도 하고 대화로 좋게 해결하기 위해 위층에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항의를 하는 그때만 잠시 조용해질 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5살과 2살의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 정모양은 박모 씨의 항의가 다소 불편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낮 시간의 대부분을 유치원에서 보내느라 집에 거의 없었고 2살 아이는 종종 밤에 울음을 터뜨리긴 하지만 이웃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중인데요. 그럼에도 아래층 박모 씨는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집을 찾아와 시끄럽다고 매번 항의를 하는 탓에 정모양 역시 박모 씨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2020년 1월 10일 박모 씨와 정모양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고 박모 씨는 정모양을 보자마자 아이들 좀 조용히 시켜달라며 한마디 했습니다. 이에 정모양은 조심하겠다고 답했지만 박모 씨는 매번 조용히 하겠다고 말만 하고 나아지질 않는다며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정모양 역시 감정이 격해지며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화를 주체하지 못한 박모 씨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음에도 정모양을 내리지 못하게 정모양의 손목을 붙잡으며 계속 화를 냈습니다. 정모양은 박모 씨에게 붙잡힌 손목을 빼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10여 분간 붙잡혀 있었고 결국 정모양의 남편이 찾으러 와서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박모 씨의 위협적인 태도와 언행의 두려움을 느낀 정모양은 박모 씨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박모 씨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성립합니다.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의 건재함을 위협하는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즉, 직접 때리지 않더라도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박모 씨가 엘리베이터를 나가려는 정모양의 손목을 10분간 붙잡고 있는 행위는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그럼 위 사례에 맞춰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목차를 설정합니다. 고소인이란 고소를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이란 고소를 당하는 사람, 보통 범죄 가해자를 말하며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므로 피고소인의 주소만 알 수 있었는데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전부 알지 못한다면 우선 알지 못하는 사항은 불상으로 기재하고 주소와 같은 특정한 정보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정보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소 취지와 관계 법령은 피고소인을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고소하는지, 그리고 이로써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례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의 법령을 기재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소목차를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범죄 사실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소목차인데요. 작성한 소목차에 따라 범죄 사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는 층간소음으로 발생된 사건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같은 아파트에서 각각 901호와 801호에 거주하고 있다고 기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피고소인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를 예로 들면 현재 고소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 중인 사실, 피고소인으로부터 2차례 층간소음 항의를 들었던 사실, 이후 피고소인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당한 사실을 시간 순서에 맞춰 기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는 고소인에게 유용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으므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위해서 피고소인이 어떤 방법으로 유용력을 행사하였는지 상세하게 기재하는데요. 즉,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손목을 10분여간 붙잡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함을 설명하였습니다. 고소인의 피해 상황은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고소인에게 발생한 피해 상황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피해 상황을 모두 기재하고 만일 피해 상황 외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탄원서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소결론에서는 지금까지 기재한 범죄 사실들을 요약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증거자료는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고소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폭행당한 사실이 담긴 엘리베이터 CCTV 화면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증거자료는 각자 상황에 맞게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데요. 사건 당시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증언을 기재한 진술서도 좋은 증거자료가 됩니다. 고소장을 다 작성하였다면 고소장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범죄 발생지이자 피고소인 주소지 소재에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폭행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유용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어 한번 작성해 보세요.